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 여유있게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해당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하고 혈압약은 매일 먹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당뇨 수치는 조금 높다는데 딱히 아프진 않고 이게 다 노화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의학 교과서 말고요. 진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우리 세대 얼마나 많이 아픈가? 먼저 현실부터 직면해야 해요. 조사 결과를 보면 5060 세대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50대는 평균 2.4개, 60대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가장 흔한 것 순서대로 보면 고혈압 30.5%, 고지혈증 24.2%, 관절증 23.1%, 당뇨 13% 순입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 혈압 환자, 4명 중 1명이 고지혈증, 4명 중 1명이 무릎이나 관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만성질환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약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딱히 아프지 않아요. 혈당이 높아도 일상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터지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고혈압, 이것만 바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약 먹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약은 혈압을 관리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지거나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혈압 관리 뭘 바꿔야 할까요? 딱 3가지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가까이 소금을 먹어요. 특히 국찌개, 젓갈 라면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국은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은 절반만.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아침 혈압 측정 습관.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후 화장실 다녀온 뒤 앉아서 5분 쉬고 12분 간격으로 2번 재세요. 이게 가장 정확한 혈압이에요. 병원에서 잰 것보다 집에서 잰 아침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수치는 120에 80 이하가 정상이에요. 130이 넘기 시작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주 2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꽁치, 삼치를 주 2회 이상 드시면 혈압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로 오메가3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3당뇨,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두 번째, 당뇨입니다. 당뇨는 오해가 정말 많은 질환이에요.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짚어드릴게요. 오해 1단 음식만 안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흰쌀밥, 흰빵, 떡, 면류 이런 탄수화물이 오히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설탕보다 흰쌀밥 한 공기가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을 조금 줄이는 것. 이게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해 이 약 먹으면 뭐든 먹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약간 낮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약이 식습관을 대신해주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서 식이 조절도 함께 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요.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건 사실 혈당 수치가 아니에요.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생기는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합병증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오해 3증상 없으면 괜찮다. 당뇨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내 혈관은 이미 손상이 시작됐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 소 HbA 일시 검사 비용이 면제됩니다. 올해 검진 꼭 받으시고 당뇨 의심 판정 받으시면 바로 재검사 받으세요. 4. 무릎 관절, 수술 안 하고 버티는 법. 3번째, 관절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말 맞을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완전히 쉬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오히려 관절을 지켜요. 관절 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릎 주변 근육 키우기. 무릎 관절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허벅지 근육 약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허벅지가 약해지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쭉 뻗어 10초 유지, 반대편도 10초. 하루 10번씩 양쪽 다 하기. 이게 허벅지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없어요. 체중 1kg 줄이면 무릎 하중 4kg 감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4배입니다.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4kg 줄어요. 체중 관리가 무릎 치료예요. 온찜질 vs 냉찜질 언제 어떻게? 무릎이 빨갛고 뜨겁고 부었다면 냉찜질 급성 염증, 뻣뻣하고 쑤신다면 온찜질 만성 통증. 대부분의 시니어 무릎 통증은 만성이기 때문에 온찜질이 더 맞는 경우가 많아요. 목욕탕 찜질방 가는 게 의외로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약 여러 개 먹을 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60대 이상은 평균 5, 6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이 많아질수록 약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약은 한 병원, 한 약국에서, 여러 병원에서 각자 처방을 받으면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될 수 있어요. 한 군데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합해서 받으면 약사가 중복 상호작용을 검토해줍니다. 건강식품 한약과 병용 주의. 혈압약, 혈액순환제 먹으면서 인삼, 홍삼,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걸 함께 드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약 끊지 마세요.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약을 임의로 끊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혈압약, 혈당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고혈압 국물 절반 줄이기, 아침 혈압 측정 등 푸른 생선. 당뇨 흰쌀밥 양 줄이고 잡곡밥으로 올해 당화혈색소 검사. 관절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체중 관리 온찜질. 약 관리 한 약국에서 통합, 건강식품 함께 먹기 주의. 하나씩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잘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곁에 있는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 혈압이나 혈당 있으신 부모님, 배우자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엔 검진 결과지, 이렇게 읽으세요. 숫자가 뭘 뜻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